안녕하세요. 김경자 시의원입니다. 아우, 날이 너무너무 더워서 밤잠을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? 꿀잠 잔 게 언젠지 모르겠어. 네, 그리워져요. 그동안 가뭄 때문에 무척 고생했는데 요즘에는 또 폭우가 와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잠시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속히 복구되길 바랍니다. 지난 시간에는 내 자녀에게 경험을 갖게 하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어요. 낯선 곳에 대한 그 두려움, 그것을 용기와 도전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여행을 통해서 듣는 교육의 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내 자녀와 의사소통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말입니다. 말. 왜 말이냐면 사실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, 우리 조선시대의 수많은 역사를 봐도 사화라는 것이 거의 다가 그 몇 사람의 그 말로 이간질해가지고 일어났던,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. 또 사람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응어리예요. 그 응어리는 발로 뭘로 생기느냐? 매를 맞는 육체적인 거는 상처가 아물면 딱지가 떨어지면 괜찮은데,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상처는 지우기로 지울 수가 없어. 어떤 약으로도 그 골마 터진 것을 아물게 할 수가 없어.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. 죽을 때까지도 가져가지 않아요. 그래서 말입니다. 그럼 의사소통이란 뭐냐? 근데 그 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. 말 가지고.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 말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? 우리 몸을 가만히 보면 거울을 매일 보라보죠. 근데 머리서부터 이렇게 내려보면 양쪽에 귀가 2개가 있어요. 그리고 가운데 입이 딱 하나가 있어. 왜 그럴까? 귀가 2개라는 것은 2배로 듣고 입이 하나라는 것은 반만 얘기해라. 뭐 참 옛날 말에 꿈보다 해몽이 좋죠. 그래서 예를 들면 경청이에요. 그러면 경청이 뭐냐?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듣는 것이에요. 우리 간혹 이런 거 듣고 있죠. 예, 기차를 타고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랑 가다가 창밖에 경치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. 근데 친구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? 뭐라고? 아무것도 안 들렸어. 분명히 귀는 있었어요. 근데 하나도 못 들었어. 그럼 귀가 듣는 거냐? 누가 듣는 거냐? 사실은 경청이 안 됐죠. 마음이 들어야 돼요. 그러면 경청이란 뭐냐?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예요.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마음에 집중해서 들어만 줘도 거의 80% 이상은 소통이 돼요.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들어. 먼저 내 생각을 먼저 앞에 놔. 그래서 우리가 경청이다, 이렇게 얘기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떤 아이가 받아쓰기를 막 들고 왔어. 막 엄마 나 이번에 3개 맞았다. 3개. 그래. 30점이지? 기가 막히잖아. 뭐라고? 3개? 몇 문제인데? 10문제. 30점. 꼭 네 작은 하고 그러. 엄마 순위는 80점. 8개만 있다. 8개 80점. 그럴 때 엄마는 야단을 쳐요. 너 어떻게 그럴 줄 알았다. 받아쓰기 시험이면 TV 보지 말고 엄마가 얘기한 대로 한 번 더 읽어보고 써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봐라.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고, 엄마가 30점 맞았어. 막 뛰어왔어. 1학년짜리니까. 그 엄마는 잠시 호흡을 낮춰. 그래? 3개나 맞았어? 1개도 아니고 3개나? 그러면서. 근데 좀 속상했지. 왜냐하면 옆에 친구들은 다 많이 맞았으니까. 그래도 엄마도 사실은 네가 더 많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3개라도 맞았다는 것이 기뻐. 오히려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해줘. 그러면 애가 사실은 조금 자기도 3개 맞은 게 좀 부끄럽거든. 또 어저께 엄마가 TV 보지 말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.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단지 말을 하는 것뿐이잖아.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알아줘. 그것을 감정 표현을 해주는 거야. 그럼 애가 엄마 나 오늘은 열심히 해서 다음번 볼 때는 더 많이 맞아올게. 100점 한번 맞아볼게. 이렇게
스스로가 말이 나오는 거예요, 자기가. 이 해결 방법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의사소통이야. 아주 달인인 엄마가 되는 거지. 너 그거 봐라. 이제 3개 받았으니까 3초밖에 안 맞았으니까 오늘부터 계획표 세워서 이렇게 엄마가 해결 방법까지 다 제시해 주는 거.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교육에서 걸림돌이라고 해요. 걸림돌. 걸림돌은 뭐냐면 훈계, 명령 내리는 거. 자, 어느 이제 보통 집들 다 되겠지. 애가 근데 그 집은 셋이야. 애국자. 아침에 이제 중학교, 초등학교 이제 뭐 5학년, 막 이제 2학년짜리 3시간 막 아침에 후닥닥닥 다 나갔어. 남편도 내보내고 딱 보니까 막 화장실에 가보니까 뭐 난리 났죠. 빨래 돌려치고 뭐 방에 가서 열어보니 뭐 이부자리는 그대로에 뭐 그냥 책을 뽑아나가지고 막 준비하느냐고 난리가. 가만히 또 싱크대를 보니 이만큼 쌓여있어. 내가 이러려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저거 해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시집 와서 애 낳고 이거 하려고 생각한다는 생각도 좀 들까요? 잠시나마. 그죠? 그다가 이 엄마가 마음을 바꿔먹었어. 왜 바꿔먹었냐. 소위 말해서 PT라는 교육이 있어요. 부모 역할 훈련이라고 미국의 토마스 고든이라는 분이 1869년에 시작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1989년에 들어왔고 그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오래가 됐는데도 많이 퍼지지는 않았어.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럴 때 어느 쪽으로 생각하냐. 긍정이냐 부정이에요. 그죠? 아유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막 이러는 것보다는 아유 얼마나 우리 애가 바빴으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급했으면 집단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 편에 서가지고 받아들이다 보면 같은 일을 할 때도 훨씬 더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. 자, 퇴근 때 왔어.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어. 사실은 하루 이틀이지. 그때 애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. 얘들아, 엄마가 너희들하고 얘기하고 싶어. 자, 큰아이 영시가, 예를 들면 영시가 너는 중학생이고 제일 큰 우리 집의 장남이니까 네가 화장실 먼저 썼을 때 너부터 예를 들면 뭐 물을 내려놓는다든가 화장실 물이라도 또는 치약을 쓴다는 걸 제자리에 놓는다든가 그런 거 자그만 거 하나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어. 또 둘째 너는 네 방에 가보니까 막 책상 위에 너무 어지러워져 있어. 엄마가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는데 네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엄마가 그 시간에 엄마도 신문도 좀 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? 그러면 그래 엄마 내가 해줄게. 엄마가 네가 도와주면 엄마는 이런 일은 할 수 있어. 감정 표현해 주죠. 꼬마는 옆에서 덩달아서 엄마 나도 내 이부자리 이렇게 예쁘게 침대 정리해 놓고 갈게. 할 수 있는 거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한 가지라도 도와주면 벌써 3가지가 되니까 엄마로서는 3가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. 참 그 시간에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진짜 신문이나 조금 볼 수 있고. 그러면 아이들은 일부러 그렇게 골탕 먹이고 속삭이려고 태어난 애도 없고 또 그렇지도 않아요. 사실은 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. 이솝 우화의 연못에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장난꾸리 개구쟁이들이 요만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가서 던져. 그 개굴개굴 참 이렇게 놀고 있던 개구리들이 으악 하고 빨짝 뛰어서 도망 다 가. 아이들은 요만한 자갈돌멩이 던지는 재미있지만 그 개구리한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. 우리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저 친구들하고 이제 모였어. 거실에서 모였어. 애가 이제 학교 갔다 왔어. 있는지 방에 있는 줄 알았지? 요즘 의사들은 말이야. 허가받은 도둑놈이야 도둑놈.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찍어라 저거 찍어라 뭐 저거 저거 말. 그런 말 왜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할 수 있잖아. 그럼 애가 그걸 들었어. 근데 자기는 의과대학 가고 싶어. 이 애가 꿈이 그 애가 밤에 저녁 때 밥을 먹으면서 엄마 의사 선생님은 허가받은 도둑놈이야? 아까 친구들하고 얘기했잖아. 아이고 얘가 들었구나. 무심코 던지는 이런 말에 나 엄마 나 이 다음에 의사 선생님 되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욕하면 그래?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그런 말을 아주
쉽게 던져요. 그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 입어요. 그 꿈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 돼서 병든 사람 고쳐주겠다고 얘는 좋은 것만 생각했어. 그죠? 슈바이처 박사님. 그분은 사실은 이거 건반이요. 오르겐. 그런데 어떤 날 기사를 보고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가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도 슈바이처 박사 위인전을 읽었어.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야. 그런데 엄마 친구들이 모여서 거실에서 의사는 허가받은 도둑놈이라는 말을 한다면 이 아이에게는 그 꿈이 어떻게 되겠어요? 그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. 그거에 이 아이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말 큰 정말 복도 줄 수 있지만 화도 주고. 옛날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? 말에 대한 거 참 많죠.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. 또 옛날 천냥이 큰 돈이었나 봐요.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았대. 같은 값이면 또 고운 말하는 손님. 어떤 이제 정육점에 이제 조선시대예요. 정육점에서 이제 고기를 주는데 하나는 양반이었고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하인 좀 이렇게 그 하인 이런 사람이 왔어. 근데 그 하인은 저 고기 한 근만 주십시오. 좀 맛있는 걸로 이렇게 국거리를 할 겁니다. 그러십니까? 그러면서 그럼 줬어. 옆에 있던 양반이 여보게 나 고기 한 근만 주게. 그랬더니 반쪽밖에 안 줘. 가만히 보니까 비교해보니까 똑같은 한 근이고 똑같은 돈인데 주인장 왜 저쪽은 저렇게 많고 난 이렇게 조금 있어. 그분은 반은 고운말 쓴 덤이야. 좋은 말. 이쪽은 뭐라 그랬어요? 주인어른 좀 한 근만 주십시오. 그리고 이쪽은 여보게 한 근만 잘 좀 쓸어서 주게. 그 양반 이건 비유지만 그 똑같은 한 근이라도 거긴 덤으로 줬다 이런 얘기예요. 우리가 저기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그렇잖아요. 의사소통 자녀도 마찬가지.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고객에게 물건을 팔면서 어떻게 그 고객을 설득하는 겁니까? 내 자녀도 마찬가지야. 부모님으로서 그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되잖아.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하냐? 그 소통이라는 건 바로 나전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나전달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그 지금 현재 처한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. 엄마가 지금 피곤하다, 힘들단다, 엄마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?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전부 다 엄마 그래? 엄마 힘들어? 내가 그럼 이렇게 할게. 떠들지 않을게. 어떤 아버지께서 이제 밤에 들어왔어요. 근데 회사에서 좀 골치 아팠어. 고등학교, 중학교 저 두 애들이 텔레비를 보고 서로 막 싸워. 풀어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. 근데 아마 주말 영화였나 봐. 이제 주말이었던 것 같아. 근데도 그날은 아마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나갔던데 피곤한데 막 싸우니까 기분이 소위 말해서 플러스가 됐잖아요. 소리를 막 옛날 같으면 이거 다 큰 것들이 뭐하고 있어? 그러면 아버지는 괜히 화만 내면서 싹 들어가 버릴 거예요. 근데 이 아버지가 사실은 공부를 좀 했어. 부모 역할이라는 공부를 좀 했어. 참자. 참고. 니들 지금 뭐 가지고 이렇게 말다툼이냐? 이렇게 물어봤어. 형이 말이야 내가 보고 싶은 프로 좀 봐야 되는데 자꾸 양보를 안 한다. 또 형은 또 동생이 또 좀 양보 좀 해주면 내가 꼭 중요한 건데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.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. 그럼 너희들이 형한테 먼저 얘기해. 꼭 이걸 봐야 되니?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고 동생하고 타서 얘기를 자꾸 했어. 그랬더니 나중에 동생이 형 먼저 해 하고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뭐를 해결해요? 문제를 해결합니다. 근데 지금까지 부모들이 다 해결해 줬어. 어떻게? 너 양보해. 들어가. 이거는 부모가 문제 해결해 주는 거야. 근데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스스로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낳쳤기 때문에. 그리고 부모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해결해 주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너 아침에 네 이부자리 좀 치우고 가. 이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피곤하다. 엄마가 좀 엄마도 좀 커피 마실 시간 좀 주지 않을래? 그러면 애가
내가 어떻게 줘? 예를 들면 그렇게 물어보면 네가 침대 좀 정리해놓고 이부자리 정리해주고 가면 그 시간을 엄마가 벌잖아? 그렇구나. 그럼 네가 엄마 커피 타 먹을 시간을 네가 주는 거야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. 그 다음에요, 절대 욕설을 하지 마세요. 자녀도 인격이야. 아무리 쬐끄만 어린애도 유치원 뭐 4살도 그래, 3살도 그래. 부모님께서 존중해줘야 돼. 그리고 물어봐 주셔야 돼. 자녀하고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여줘야 돼. 커서 중2병 걸렸다 막 말을 안 한다 그러지 마시고 어릴 때부터 계속 주고받기를 이렇게 습관화시켜주는 게 중요해. 자그만 거 하나라도 밖에 나면서 누가 그 놀았어? 뭐 하면서 놀았어? 재밌었니?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감정, 엄마, 참 재밌었어. 근데 약간 좀 속상한 것도 있어. 뭔데? 내가 졌거든? 뭐, 게임에서. 그래? 그러면 다음에 네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? 한번 연습을 해야지 뭐. 뭐 이렇게 지가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.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습관이에요. 우리 다 알아요, 머릿속에. 자녀한테 존중해야 돼요. 인격 제로 대접해줘야 돼요. 근데 왜 안 나와? 엄마 스스로도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. 어떤 부모님은 부모가 노릇하기가 이렇게 힘들면 진짜 사표 내고 싶대. 사표 낼 수 없는 거. 부모죠? 그 정도로 참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. 그죠? 근데 사실 또 부모님처럼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또 귀하고 또 복받은 일이 어디 있어요. 자녀 없으면 부모님도 될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내 부모님 나 키워줬는데 나도 또 이 땅에 또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. 의사소통은 아무거 아니에요. 잘 들어주고. 그 다음에 말은 그 사람이 인격이야. 그죠?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이야. 그리고 사랑한다? 나는 뭐 말 안 해도 잘 거야. 천만의 말씀. 절대로 말을 해야 돼. 저도 아주 오랜 전에 외국에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막 달링 그런다고. 아이고 막 온몸에 소름이 그 뭐야 그거 뭐가 돋는다고. 좁쌀이 돋는다고 막 그냥. 근데 요즘엔 우리 젊은이들 잘하죠? 네. 난 잘한다고 생각해. 왜? 짧은 세상에 사랑해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말이 사랑해. 그 다음에 또 고마워. 그 다음에 미안해. 그래 잘못했어. 용서하렴. 이런 말로 해야지. 알아들어요? 이제 여기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꼭 사랑의 감정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따뜻한 말. 그 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예쁜 말 좀 썼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 예쁜 말 누구한테 배웠어? 화가 나셔도 절대 자식들한테 육두문자 쓰지 마시고 욕설하지 마시고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쁜 말 좀 썼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정확한 말을 써주세요. 예를 들면 내용, 그러니까 낱말의 뜻이 정확한 거.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말에 왜 아까 경청이 중요하냐면 그 아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을 엄마가 찾아내는 거예요. 그걸 찾아내서 엄마가 거기에 맞는 답변이 나와야 돼. 그래서 가족 회의 좋지요. 가족 회의.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서로 그동안에 어려웠던 일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본보기가 돼야 돼요. 부모님께서. 고운 말 쓰시고 부부끼리도 너무 그렇게 특히 아빠들한테 말씀을 드려. 너무 부인한테 이렇게 지시적으로 이거 좀 빨리 줘. 바빠. 뭐 줘.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도 배우고 또 엄마도 자연히 또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지시하게 되고 명령하게 되면 권위적이 되고 이렇게 되죠. 그래서 가족들이 좀 모여서 서로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 거. 그다음에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제가 아주 오랜 옛날에 우리 아이들한테 나도 모르게 무심코 참 서운한 말을 한 것이 없나. 어떤 엄마가 애가 안 들어오는 거야. 8시, 9시가 돼도 안 들어와. 전화도 한 통 없어.
기다리다가 애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나가! 그랬어. 어? 이렇게 엄마한테 그냥 가슴 졸이고 속상해하려면 나가서 죽어버려! 이랬어. 근데 사실 우리 보통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말 잘해요. 나가버려! 뭐 죽어버려! 그래. 근데 애가 진짜 문을 닫고 나갔어. 온 동네 또 1시간 있다 안 들어오니까 나가 난리 났죠? 그랬더니 저 구석에 아파트 구석에 나무에 이렇게 앉아있는 등어리가 처음엔 안 나간다고 뻗었을 거 아니야. 근데 그걸 억지로 밀고 탁 밀어버리고 문 닫잖아. 가서 보니까 그 아이 어깨가 그렇게 축 처졌더래.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너무 말을 함부로 했구나. 그러면서 아들한테 들어가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엄마를. 그랬더니 아들들이 가만히 있더니 엄마 저도 엄마가 그렇게 기다리고 힘든 거 제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했대요. 그러면서 엄마 다음부터는 꼭 연락할게요. 사실은 내가 연락하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겨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과정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직사프로 쏘신 거가 된 거죠. 자, 오늘 내 자녀와 의사소통하기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된다. 그다음에 그 아이가 무엇을 말하러 가는지 마음을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거 경청이 참 중요하다.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상처가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. 부모가 강요하면 안 돼요. 그 아이가 원하는 그 말을. 가장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가면 자살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. 그 말에. 그래서 지금 정말 짧은 시간이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딱 하나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자. 그다음에 내 마음을 표현하자. 엄마도 힘들다. 나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나를 전달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론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마 자녀하고 그 대신 이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갑자기 한두 번 안 되니까. 정말 날이 좀 이상기온이 좀 빨리 풀려가지고 이제 가을도 이제 아마 오죠. 네. 그러면 또 풍요로운 또 우리 열매들도 맺을 거 그런 텐데 자 다음 시간에는 무엇이 대해서 할 것이냐면 죽음에 대해서 자녀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해요.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.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.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가 변해 내 자녀가 행복하다라는 주제인데 죽음을 왜 갖고 나왔을까? 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. 그 고령화 사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. 죽음을 알면 역으로 삶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. 그래서 생자필멸이라고 했어요. 그죠? 태어난 것은 쉽게 말하면 목숨이 있는 것은 언젠가 다 멸해.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. 자,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